존경하는 18만 수용구민 여러분, 수용구를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손사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용동 밀락동 구의원 김진입니다. 저는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되었던 강성태 청장님의 대동구 구상에 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동구 구상이란 이미 익히 알려진 대로 인구 감소를 막고 있는 수용구와 남구를 합하여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남은 예산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데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동구 구상의 첫 번째 문제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한 예가 거의 없고 전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삼천포와 사천을 합치는 것과 같은 도농 행정 결합은 도시와 인근 농업지역 간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도농 결합을 제외하고 기초지자체 간의 결합은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 창원시로 합쳐진 경우가 유일합니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거론하며 기초지자체 간의 통합을 유도했으며 주민투표 없이 행정안전부 주민의견 조사와 해당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되었습니다. 통합할 당시에는 인구수와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여러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합 10년 후 창원시 주민의 의식을 조사했을 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 우선주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다툼, 삶의 질 차이라는 척도에서 창원과 마산, 진해 세 지역 간의 인식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즉 모든 것이 창원 중심이라는 지역 소외가 마산과 진해 주민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진해의 소외의식, 상대적 박탈감이 뚜렷합니다. 급기야 2013년 4월에는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을 분리하자는 건의안이 나와 2013년 9월 국회에서 마산시 분리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진해시를 지역구로 한 시의원들이 진해를 분리하자는 안을 제시했던 것을 보면 행정통합이 물리적으로는 이루어졌으나 심리적, 사회, 경제적 통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성태 청장님은 대동구 통합으로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셨지만 그럼 이러한 통합 창원시에서 공무원의 수가 줄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 전 창원, 마산, 진해 인구는 모두 108만 명 정도였고 공무원 수는 3,897명이었습니다. 통합 후 2025년 1월 현재 인구는 100만 명을 밑돌고 있고 공무원 수는 5,274명으로 35%가량 늘었습니다. 즉 지자체 통합이 공무원 수의 감소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12년 1월 19일자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 열린 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드러난 창원시의 공공서비스 역량 효율성은 전국 지자체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통합 창원시는 통합의 결과로 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성이 증가한 반면 교부세 등 통합 창원시의 자주 재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통합 창원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회복지비가 급증함에도 재정 가용 예산 감소 추세 등으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한 예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도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인구 감소를 이유로 3,200개의 시정촌을 절반 이하인 1,700개로 개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세익 대통합으로 불리는 이 절차를 통해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였는데 기존의 인원을 자를 수는 없으니 새 인원을 뽑지 않았고 그 결과 공무원 사회의 정체화, 고령화만 불러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발언은 언제나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포퓰리즘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성장하면 할수록 나라가 잘 살아지면 잘 살아질수록 공무원의 수는 증가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총 정원은 약 102만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약 1.9%를 차지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대비 공공부문 인력 비중은 약 5.7%로 OECD 평균인 15.3%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참고로 노르웨이가 29.3%, 프랑스가 21.9%, 미국이 14.7%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안전사고, 재난, 복지 등 새로운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공무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공공성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수용구의 미래 모습일까요? 그럼 수용구와 남구를 합했을 때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수용구 인구는 17만 5천, 남구는 26만 3천입니다. 두 지역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용구와 남구의 편차도 존재합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수용구가 262명, 남구는 300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용구가 약 10,000명인 반면 남구는 3만 명입니다. 인구는 2배가 넘지 않는데 기초수급자 수는 3배인 셈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수용구가 2,805억으로 전체 예산의 64.62%입니다. 남구는 3,945억으로 전체 예산 중 63.31%를 차지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인구수를 감안해서 고려해보면 인구 1인당 복지 예산이 수용구는 160만 원이 넘는 반면 남구는 150만 원입니다. 즉 통합되었을 경우 수용구 주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수치의 비교를 떠나 수용구라는 브랜드 가치,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의 가치까지 포함된다면 이 통합으로 수용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런 대동구 구상이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청장 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자치단체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화, 역사, 경제, 의식 등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를 보면 통합 신청 후 불과 10개월 만에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이 전격 결의되어 시민 공론화 과정이 누락됨에 따라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사안마다 시민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정치권 의사대로 결정되면서 갈등이 유발되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원시 통합에 든 직간접 비용은 무려 4,578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산의 서구와 동구, 중구와 영도구가 더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도 주민의 반대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예에서도 단순히 행정적 판단에 의해 지자체 통합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강성태 구청장님의 구상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나 혹은 선거를 앞둔 장밋빛 공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 전체가 앓고 있는 문제이고 지자체 행정도 인구 감소에 맞춰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에게 돌아갈 공공적 효율성이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통합이 이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지자체 통합이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찬성이 먼저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대동구 구상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